오, 강아지 안 되는데? 이렇게 먼저 막아서시고. 안내견과 본인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시각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양주혜라고 하고요. 네. 이 친구는 주미, 지금 4살 된 리트리버고 현재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활동 중인 친구입니다. 주민은 처음에 몇 살 때 만나셨나요? 주미랑은 2살 때 만났고요. 네. 지금 한 2년 좀 넘었네요. 안내견으로 리트리버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분양되는 안내견은 90% 이상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하고 있고요. 네. 안내견의 환경 특성상 네네.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그게 또 보행 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불러도 간식으로 파트너가 잡을 수 있게 네. 레브라도 리트리버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안내견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선발이 되나요?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협회랑 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안내견을 분양하고 있고, 보통 1년 동안 일반 가정으로 사회화 훈련을 먼저 나가요. 그 이후에 학교에서 또 훈련을 받아요. 보행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훈련을 받거든요. 네. 이런 훈련을 거쳐서 시험을 봐요.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 시험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많이 탈락을 하겠네요, 중간에. 네, 안내견 후보견들 중에 네. 한 30% 정도만 합격을 하고 음. 나머지는 다 일반 가정으로 분양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을 만났을 때 학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잖아요. 2년을 같이 있으면서 주미가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성장하는 걸 느끼시나요? 네,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게 저희도 같이 교육을 받거든요. 진짜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랑 걸어보는 건 이 친구도 네. 처음일 거라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도 살짝 있고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네. 처음이랑 다르게 더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주미와의 처음 만남을 기억하시나요? 안내견 학교에 처음 딱 가면 교육을 받기 전에 이제 사전 안내 같은 거를 또 받아요. 2주 동안 합숙을 하거든요. 숙소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숙소 구조 같은 것도 파악하고 그 다음날 처음으로 제 강아지랑 만나는 거거든요. 저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 주미가 또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훈련사 선생님 발소리 들릴 때마다 문 앞에 가서 앉아있고 저한테 딱 올 때는 제가 딱 한 순간뿐이었어요. 밥 줄 때. 그래도 밥 줄 때라도 와주니 고맙다. 그 당시에는 네. 뭔가 좀 섭섭하기도 했거든요. 나랑 생활해야 되는데 네. 언제 이제 나랑 친해지나 이러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미 입장에서는 또 1년간 같이 호흡을 맞추던 훈련사님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막 엄마 아빠랑 갑자기 떨어져서 그쵸. 유치원 선생님이랑 노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친해지기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셨나요? 생각보다 되게 금방 친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밥을 줘서 그런가 네. 금방 잘 따르더라고요. 강아지로서의 본능이 있고 네. 안내견으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랑 같이 보행할 때는 100% 만족시켜줄 수 없을 때도 있으니까 네. 따로 시간을 내서 네. 산책을 좀 자주 시켜준다거나 안내 보행하는 시간 이외에는 네. 그냥 일반 반려견들처럼 생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은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의무를 하게 돼 있나요? 평균 한 7, 8년 정도를 파트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거든요. 네. 9살, 10살? 길게 하면은 10살 정도까지 이제 안내견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은퇴합니다. 안내견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강아지가 이제 뭐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매장에 들어갈 때 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요즘에도 많이 하시나요? 이용자 분들 중에 싫어하는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거든요. 뭐 알러지 있는 그런 손님이 계신 식당에 막 억지로 들어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도 항상 들어갈 때 먼저 신경을 쓰고 네. 주변에 괜찮은지 먼저 양해 구하고 자리를 정하는 편인데 네. 가게 사장님들이 네. 강아지 안 된다라고 먼저 막아서는 경우가 많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막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안 된다고 일단 먼저 얘기하는 분들이 그냥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안내견이라고 인식되기 이전에 그냥 일반 큰 강아지처럼 보이는 거죠. 오, 강아지 안 되는데? 이렇게 먼저 막아서시고 이 친구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 이제 그때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냥 안 된다고 그냥 과태료 낼 테니까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 계세요.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았는데
아직도 조금 그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예전에 제가 안내견이 없었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슈가 많이 되고 안내견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딱 가면은 안내견이구나 이러고 편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안내견이 100마리가 채 안 돼요. 네. 살면서 한 번도 안내견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들은 항상 가면은 소수 중에 극소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고 어떤 이유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100마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강아지들을 트레이닝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거겠죠? 안내견들은 무료로 분양이 되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이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건데 개체수에 대한 한계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30%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이 많은 안내견들이 배출이 되는 게 막 쉽지만은 않아요. 네네네. 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저는 퀄리티 있는 안내견 분양을 위해서는 네. 지금 정도의 개체수가 딱 적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주인님이 추천하는 강아지 꿀템이다. 세 가지? 세 가지 해볼까요? 3가지? 네. 대형견용으로 나오는 용품들이 네.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엄청 커다란 그 노저크 판이 있어요. 네. 주미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거든요. 네. 패드식으로 해서 깔고 거기에 간식 숨겨주면 되게 좋아하고 잘 먹어요. 지금 간식이라고 하니까 귀가 들썩들썩. 이제 털갈이 시기가 되면 방 안에 막 새끼 리트리버들이 한 30마리씩 사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이렇게 빗을 때 한 번 쓱 쓸어 내리면 빗 자체에 털이 다 걸리는 빗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요즘 자주 그루밍 해주고 있는데 네. 그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털 관리가 네. 잘 되군요. 간식 중에는 브라질 칩스라고 해서 네. 개껌인데 이렇게 펴져 있는 껌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거는 잘못하면 애들이 작아졌을 때 그냥 삼켜서 위나 이런 데 다칠 수도 있다고 하고 네. 잇몸에 상처도 많이 난대요. 네. 그거 주미도 되게 좋아하고 먹을 때도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서 잘 먹이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늘상 하는 얘기는 이제 안내견에 대한 기본 에티켓 이야기거든요. 네. 그냥 일반 반려견이랑 네. 안내견을 사실 따로 너무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주미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이 보행하다 보면 네. 자꾸 부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말없이 만지시거나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자꾸 찍으세요. 근데 그거는 안내견이 아니라 그냥 네. 강아지들도 원래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르시면 안 돼요, 만지시면 안 돼요, 뭐 네.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저 친구 안내견이라서 그러면 안 되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안내견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희소성이 있어서 사진을 막 찍으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냥 일반 반려견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 사실 세 개 다 원래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원래 안 하나거든요.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을 이제 그냥 찍어서 이제 본인의 SNS나 그런 지인들한테 공유하는 일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되면 안내견이 100마리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네. 제 개인정보가 다 털리는 거예요.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더 많이 존중하는 시대인데 신기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걸로. 찍으시는 분들은 한 번이지만 네. 저는 그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네, 몇십 네, 번씩 경험하면서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저한테 와서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같이 사진 한 장 찍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웬만하면 다 그냥 찍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파트너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노골적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한테 오라고. 이리 와!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를 안 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나간대요.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간직하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안내견을 처음 응대해 보시는 사장님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에게 한마디만 가능할까요?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손님들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라고 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저희도 불편한 손님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무례한 일은 범하지 않을 거다. 이게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서 진짜로 양해를 네.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보다는 그 상황을 좀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너들이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도 거부를 당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생각에 하지 않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